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그 김건희 여사 토지 특혜 의혹에 관해서 제가 마무리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논란이 시끄러웠는데 이제 정리를 해서 국민들에게 진실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꾸 거짓 선동이 너무 난무하고 있어요. 2030, 2018년도 2월 양평군 기본계획입니다. 이 기본계획에는요. 도로망에 있어서 교차로 서비스 수준까지 전부 다 고려합니다. 통행량까지 교통량 조사를 해서요. 다 이제 반영을 합니다. 대안을. 어떻게 하면 더 소통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것인가. 아, 그래서 제가 이거 들여다봤죠. 예. 제가 또 교통에도 일관심이 있어가지고 양평군에다가 국민신문고로 강화대교 신설을 얘기한 적도 있어요. 여기 니네 진짜 차 막히니까 88번 국도하고 여기다가 다리 하나를 만들어서 좀 분산시켜야 될 것 같다. 또는 여기 양근대교를 확장해야 될 것 같다라고 내가 숱하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영이 됐는지, 저의 의사회에서 반영이 됐는지,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반영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놓고 이제 도시군 계획을 오늘 내가 이제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런 내용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육봉도의 그 지체와 정체를 막기 위해서는요, 이 88번 도로를 폭을 확장하고 이걸 연결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대책안이 되는 거거든요.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요. 예. 그래서 양평군이 지금 현재 이 도로를 확장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88번 국도를. 예. 그럼 보시자고요. 그래놓고 이제 양평 고속도로를 2018년도 2월이니까 이미 2017년도에 용역을 착수를 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용역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노선을 짠 거죠. 여기다 갖다 놔야겠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2018년도 2월 달에 이런 계획을 발표했는데 갑자기 2019년도에 자, 요건 좀 19년도에 있었던 일은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이렇게 6호선과 그 강화면의 88번 도로를 이렇게 지금 강화대교 신설을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커브, 이렇게 좀 이렇게 하천에 이렇게 커브가 들어간 이쪽 좀 돌출된 부분에서 여기에서 이제 넣는 걸로 이렇게 대책안을 세웁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보시겠어요? 자, 문제가 뭐였냐면요. 2000, 나도 이 부분이 진짜 의혹이 제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2018년도 2월 도시기본계획 수립되어 있었다. 경기도 광역 도시계획을 수용한 2030 양평군 기본계획에 강상면으로 고속도로 구간의 최종 분기점으로 하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2019년도, 21년도 이 사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일방적인 노선을 변경을 제안했느냐? 오로지 예비 타당성 조사 관련 승인을 꼼수로 부렸다면 이 또한 전 정부 관계자의 해명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지 궁금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당시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더 얘기를 할게요. 호면실 광교 구간의 그 신분당선 노선을 단선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킵니다. 누가? 김현미하고 백혜련이하고 염태영이. 그 당시에 구운역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구운역이 42번 국도하고 연결돼서 복선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단선으로 예타를 통과시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재정사업을 할 것 같은데 여기 그 서순에 있는 국민들이, 시민들이, 이거를 구운역사를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수원시에. 그래서 내가 그때 예비타당성 조사하기 이전에 2만 명이 있는 공청회 가서 구운역 설치해야 되고 복선해야 된다 하니까 카페 네크 그 소셜미디어에서 나를 강제 퇴출시켜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백혜련 씨가 현수막을 걸었어요. 정미경 씨가 복선하자고 얘기하고 구운역 선취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공약으로.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도 의심이 들었던 거죠. 이왕 할 거 재정사업을 하면 교통도 복지라고 염탱이 그렇게 떠들어댔으면 이거를 왜 구운역하고 복선을 왜 안 해? 표 때문에. 복선으로 하면 예타에서 떨어질까 막 꼼수를 부린 거예요. 김현미, 백혜련 제가 보기엔 그래요. 김현미, 백혜련, 염탱이가
꼼수를 부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이게 아주 그냥 내가 보기에는 이런 행위들을 반복시켰던 거예요. 이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 김현미 장관 시절에. 근데 여기서도 똑같은 행위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올바르게 가면 좋은데 올바르게 가면 좋아요. 복선을 예타를 통과시켜 놓고 올바르게 복선 검토하고 역사를 집어넣으면 뭐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구운역 오거리가 교통 수요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편익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본타를 통과시킨 건 되게 잘한 거예요. 구운동 주민들이.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진짜 꼼수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여기에다가 지금 여기 지금 후미진데 아까 여기에 지금 다리를 하나 놓는 거잖아요. 다리를 놓고 이쪽에 이 지금 현재 양근대교인가 여기를 또 확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하고 88국도를 연결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이렇게 놨는데 이거를 이쪽으로 빼버리면 교통망 자체가 다 빠그러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누가 꼼수를 부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는 그죠? 상황이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딱 보기엔 그런 거죠. 아 그래 여기다가 당신들 말대로 이쪽에다가 다리를 하나 놓으면 88번 국도를 타고서 이쪽에 강화시로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환경 파괴하고 이 도로의 문제는 뭐냐면 차가 막혀? 국도에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요. 이건 불나면 외통수 도로가 되는 거예요. 전쟁 나면 코너에 몰리는 도로가 돼버린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더 핵심적인 포인트를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예타가 난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2026년도 말에 이쪽에 제 얼굴이 있는 데서 그 뭐가 있냐면 그 이천하고 양평의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여기 요 지점이죠. 요 지점. 제 얼굴 이쪽에 이 화면에 이쪽에 왼쪽 사진에 하단부에 요쯤에 JCT가 생겨요. 그러면 보세요. 이 도로가 순환도로와 연결되면 순환도로인데 이게 지금 현재 순환도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쭉 서울 외곽 순환도로가 되는 거예요. 2차 제2 순환도로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게 지금 물려가지고 지금 이천에서 올라오는 차량들이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 모든 차량들이 여기서 진입을 해서 여기서 가야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던 사람들도 전부 다 일리 올라서 타서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가 지금 현재 양평 IC로 가가지고 이렇게 올라서 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자, 여기서 올라타서 내 목적지별로 이쪽으로 빠질 놈, 이쪽으로 빠질 놈 분류를 시켜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 여기는 유출을 먼저 시켜 놓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냐 하면 여기 위에 올라가서 유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쪽에 두면 둘수록 이 고속도로는 정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쪽 남쪽에 두는 게 맞는 거거든요. 교량 설치 뭐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 보면 그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필요 없을 정도로 명백한 사건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한숨 더 뜹니다. 이 민주당 애들이. 자, 요 남양평 IC에 있던 것들을 좀 위로 올렸어요. 1.4km로 올렸더니 얘네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이렇게 합병하기 했던 게 잘못돼가지고 올렸더니 김건희 여사 땅이더니 김건희 여사 특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기술자들끼리. 그럼 IC하고 JC를 병합하는 경우하고 분리시키는 경우하고 어떤 게 소통성이 더 좋고 안전성이 좋냐 이거예요. 분명히 우리나라 그 교차로 설계 지침에도요. 아시겠지만 서로 다른 교통량을 분리하게 돼 있어요. 붙여놓게 되면 고속도로에서 방향을 전환하는 차량하고 진입하는 차량 속도가 다르잖아요. 진입하면서 계속 끼어들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로를 변경하면서 사고 확률이 높은 거예요. 막히고. 포화되면 이쪽까지 다 밀려나갈 수가 있어요. 고속도로 차가 막히고. 그래서 이거를 공익적 목적으로 지금 현재 옮겼더니 김건희 여사 땅이 있다고 김건희 여사 땅이 특혜를 준 거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반대로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특혜냐? 아니죠.
이 토지를 보상해 주는데도요. 우리가 실거래가를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실거래가 70%만 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래서 토지가 수용이 되면 토지주들은 좀 짜증나야 해요. 근데 뭐 땅값이 올라갔다? 이런 루머를 퍼뜨리는 거예요. 근거 없는 소리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땅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이걸 옮김으로써 이 도로를 사용하는 모든 자들이 고속도로가 막히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 상식이고 국민이 다 이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이 얻는 편익이 더 커요. 김건희 여사 땅값 조금 올라가는 것보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특혜다? 이렇게 한 것이 그리고 노선을 갑자기 변경한 거다? 과거에 원래 있던 노선에다가 이것만 바뀐 거예요. 종점만 바뀐 거예요. 그 IC와 JC를 분리시킨 거거든요. 2018년도 계획에 의하면. 그런데 그 중간에 19년도, 20년도 누가 장난일을 쳐서 도시계획 구획 시설 막 빠그러뜨리고 한 놈들이 있다는 거죠. 아, 그놈을 조사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특검이 지금 누굴 수사하고 있어요? 아, 이걸로 옮긴 공익을 증진시킨 놈을 잡아다가 너 죄인이야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탄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고도 민주당 애들 국회의원들도 있을 것이고 시의원 도의원들도 있을 것이고 경기도 도의원들도 있는데 이걸 뻔히 알면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고 심지어는 말입니까 도지사가 원한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원한 대로.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교통량 다 조사해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도시계획시설을 입안까지 해가지고 해놨는데 도지사가 오더니 와가지고 야 원한대로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직권을 남용한 행위는 지금 경기도지사하고요 김현미하고요 얘네들 일당들입니다. 면밀히 조사 수사는 누가 해야 돼요? 경기도지사 김현미 장관 시절의 공무원들 전부 다 수사 조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누구를 수사하고 있어요? 권력을 줬다고? 법에 이렇게 공평성이 없어야 되는 겁니까? 형평성이 없잖아요. 누가 책임지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줄 겁니까? 국민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의혹 제기를 하고 있어요. 정치권에. 그러면 누가 나서서 해결해 줘야 돼요? 특검이요? 특검이 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켜보겠습니다. 국민들이. 이상하도록 하겠습니다.